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매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이죠. 사건 정면 보기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일이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30대 남성의 차에 9살 초등학생이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사고와 관련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인지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그 사고입니다. 네. 하교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과 후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장소가 사실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그 뒷문 쪽에 예를 들면 이 상당히 길이 좁을 뿐만이 아니고 이 차가 다니면서 또 사람도 이렇게 다니는 이른바 그 보차 혼용 도로인데 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렇죠. 도로였죠. 네, 그런 곳이었는데 이 한 5시 경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실 주민이 예. 그 0.08%의 음주를 하고 그러면 이건 거의 만취 수준인 것이고요. 예. 또 면허 그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살 그 초등학생 아이를 충격을 해서 치여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운전자는 요 인근이 바로 그 집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그 주차장에 주차를 일단 하고 사고 뒤에 네.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워놓고 세워놓고 복귀를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일단은 요 당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특별하게 가중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특가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이러한 일정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더 가중하게 되고요. 예, 예. 또 그와 같은 혐의 그리고 음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역시 그 특가법상의 위험 운전 치사죄가 더 가중돼서 있고요. 또 당연히 음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매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던 사건이죠. 예. 어쨌든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민식이법만 적용하고 뺑소니 운전죄는 처음에 적용하지 않았죠. 네, 그 처음에는 소위 그 뺑소니 운전 사고라고 하는 것이 도주치사죄입니다. 정확히 그 얘기를 하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그 특가법에 예를 들면 사망 사고를 냈으면 빨리 정찰을 해서 구호 의무를 해야 되고 네. 또 경찰 등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뺑소니 예.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주치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는 이 도주치사 혐의를 이 경찰에서는 그 제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민식이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청취자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충남 아산의 역시 그 스쿨존에서 그 김민식 군이 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이제 또 사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특가법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고요. 신호등이라든가 과속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상해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엄히 가중처벌을 하는 적어도 그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법이 이른바 그 민식이법으로 우리가 통칭 불렀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2년이 지금 넘어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민식이법의 그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요 도주치사 뺑소니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 스쿨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가중 처벌이 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민식이법의 취지인데 지금 앞서서 얘기했었던 뺑소니 운전, 도주치사죄 이거 관련해서는 처음에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그 처음에 그 경찰의 그 판단은 즉 요 장소를 떠난 그 거리가 네. 한 27m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27m밖에 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이 이제 이 사고 운전자의 그 주차장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로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짧은 거리긴 하지만 27m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의 그 판단은 그 도주하려고 하는 이제 의사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뭐 3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의 운전이었고 또 더군다나 주차를 하고 나서 이 장소에 바로 복귀한 시간도 1분도 안 되는 한 47초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장소를 떠나서 이탈하려고 하는 미필적 고의도 있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른바 우리 뺑소니 그 사고에서 그 고의에 도주하려고 하는 고의가 이제 있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처음에 그 판단은 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아이의 그 유족 그리고 초등학교 부모들 또 지역 주민들이 약 4,000명, 5,000명의 탄원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사고 초동 수사 부실이 아니냐. 그래서 좀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그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그 강남경찰서에서는 인근의 CCTV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블랙박스 그리고 그 목격자의 그 진술 등을 일단 그 토대를 해서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역 자체, 구역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도로와는 달리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응급 조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보호 조치 등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됨이 필요하다. 즉 바꿔 얘기하면 바퀴 자체가 돌아간다고 한다, 바퀴가 움직였다고 하는 그 순간 자체로 사실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법률적인 이제 그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도주치사의 혐의까지 이제 함께 포함을 해서 이제 검찰에 넘기는 이제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주치사 같은 경우는 그 양형의 그 하한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그 사망 또 치사 사고도 사실은 엄중한 그런 죄입니다.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도주치사는 그 하한선이 3년보다 더 높은 그 5년 이상 그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엄격한 이제 그 법 적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경찰이 좀 늦었지만 어쨌든 그 죄목 자체를 추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사고 현장에서 나중에 이제 보호 조치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다 하면은 뺑소니 혐의로 어쨌든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의 그 판례 등에 의하면 뭐 예를 들면 한 5분 정도 다른 곳에 갔다가 온 경우에 또 뺑소니 고의가 없는 사례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 그런 경우는 뺑소니로 또 의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쟁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은 그렇게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이것이 그 기소가 돼서 법원에 갔을 때 지금 그 경찰의 그 판단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이 사고 운전자의 그 방어적 그 논리는 본인이 그야말로 27초 안에 바로 27m만 가고 47초 안에 바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일정한 구호 조치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주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또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이제 그 법적인 판단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아까 잠시 그 사고 현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사고가 난 도로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인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도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는 학부모들이 여기 뭐 일방 통행을 해서 인도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편리성을 그 당시에 조금 더 우선적인 이제 가치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이 2019년도에 그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방 통행으로 하고 또 일방 통행하면서 옆에 인도를 따로 만들게 네.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인도 쪽으로 이렇게 귀가 또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때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네. 이유가 그 주민들이 그 반대를 그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고 또 네. 시간도 아마 많이 걸리거나 교통체증이 아마 있었던 것에 대한 생각이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관계 법령 등을 또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찰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스쿨 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이와 같은 일방 통행 등을 일방적으로 경찰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결정했으면 적어도 이런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그 적극적인 동의, 자발적인 의사 뭐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서 뭐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좀 안 했던 거죠. 결국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조금 더 생활의 편리보다 높게 가져갔으면 그렇죠. 뭐 주민들도 좀 반대를 안 했을 것이고 설령 주민이 반대해도 경찰 기관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제 이 심의 기관의 의사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런 일방 통행을 설치하고 인도를 설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뭐 학교 주변에서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학교 주변에 교통 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는 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번 사건에서 글쎄요,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뭐 큰 틀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민식이법의 그 탄생의 이런 맥락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그 추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네. 뭐 한 몇십 건 차이인데요. 이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우리가 그 동네를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오토바이라든가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뭐 마을버스도 막 다니고요. 뭐 쌩쌩 그냥 그 다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늬만 스쿨존이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을 그 학교마다 다 스쿨존에 그 단속 카메라도 있고 해서 합니다만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나요?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그 안전 그 문화 자체가 차가 우선하는 뭐 이런 문화 자체가 여전히 이 또아리를 좀 틀고 있는 뭐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제 이 민식이법 시행 전후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이제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외국의 그 교통 문화하고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와닿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외국에 이렇게 거주할 때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조그만 색이긴 하지만 스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옆에 창 옆에 이렇게 쭉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 오히려 교통경찰관의 단속보다 그 표시를 일반 시민들이 더 무섭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아예 10m 이전부터 멈추게 되는 것이 그 생활적인 그런 체화되어 있는 그 교통문화로 한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그 민식이법이 설령 이렇게 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뭐 일부 여론에서는 아니 이게 30km 너무 서행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좀 상향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또 이런 그 시각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또 있었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통학버스가 이렇게 앞에서 천천히 가게 되면 그것을 추월해서 그냥 뭐 가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바깥으로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 그거를 그냥 뭐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국내 그 교통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제일 좀 아쉽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 나눈 바와 같이 뭔가 이러한 그 보차 혼용도로
이거 자체를 좀 결단을 내려서 예. 일방 통행으로 하고 적어도 이런 인도 이런 그 안전 펜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예. 이런 것을 좀 그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제일 아쉬운 이런 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 주변에 단속 카메라도 다 달려 있고요. 또 전멸등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결국은 효과를 못 봤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었던 것보다는 뭐 나을 수가 있지만 예.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른바 지금 보통 그 민식이법 시행 전에 예. 한 뭐 500건 정도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한 100건 정도나 뭐 한 50건 정도 확 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발생 건수를 보게 되면 요 직전에 뭐 567건이었는데 2년 후에 봤더니 뭐 523건 그러면 한 30건 정도 그 내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실효적인 그 효과는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앞으로 더 운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쉽지만 오늘이 사건 정면 보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건 사고 미시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그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비행에 대해서도 함께 예. 논하고 시청자들과 뜻을 같이 했던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가 조금 이 이슈를 좀 확대해서 그 에너지 안전 환경을 한국에서 조금 정책적 제언이라든가 과학자와 시민과 함께 해서 이른바 안전 담론을 확산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류적인 측면에서 봐서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이로 인한 하나의 대목임 현상으로 기후 위기라든가 또는 지구 온난화 이것은 하나의 지구적 위험인데 이와 같은 지구적 위험에 우리 한국적 특별한 위험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에너지 안보에서부터 또 이 새로운 위협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더 특별히 위험한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적 역사의 질곡에서 규칙보다는 조금 편안함에 타협을 했고 또 지금 그것이 이른바 과거의 위험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위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의 미래 재난형 위험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신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오작동 또는 과부하 때문에 또 새로운 재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산업의 어떤 결과물로서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침대 라돈 침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태워야 되느냐 이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테면 폐기물을 지금 매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안전과 치안과 안보가 수렴하는 그런데 환경이 중시되는 이런 것에 정책적 재원과 시민들과 함께 뜻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등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과 주로 이제 범죄나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환경 우리 주변의 안전 담론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겠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용혁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